코로나19 팬데믹이 정치 리더십의 주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똑같은 수준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고 그들의 리더십 평가는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오늘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던 총리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전 총리였던 헬렌 클라크는 아던 총리를 한마디로 소통가, 커뮤니케이터라고 표현했어요. 현재 39세인 제신다 아던 총리 리더십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 일관성, 공감의 메시지 전달력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으로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에 몰두하기보다 이를 똑부러지게 잘해내는 일에 전념했어요. 뉴질랜드 국민들은 말합니다. 총리는 단지 연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던 총리는 매일 강요들, 언론인들과 공식적인 브리핑을 가지면서 의견 교환을 했고요. 아던 총리는 코로나라는 불확실한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국민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신뢰와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페이스북 라이브 채트는 대국민 소통의 단단한 역할을 담당했죠. 집에서 아기를 돌보면서 걸친 허름한 스웨터를 입고 대담하는 비공식적인 아던 총리의 수수한 모습은 제가 봐도 친근하더라고요. 그는 아이를 침대 위에 데려다 놓고 운동복을 입은 채 코로나19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놓는 시기였어요. 코로나19 생활 수칙을 알리는 등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했고 suggests that they will go up quite considerably. We'll see quite a steep rise. In fact, I'm expecting we may see several thousand cases over a period of time. 시시때때 전해주는 그의 목소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하게 만들었고 단합시켰습니다. 아던 총리는 공감하고 따뜻한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뉴질랜드의 이 같은 방역 성공 비결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봉쇄 조치가 꼽히고 있죠.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28일이었어요. 이후 뉴질랜드는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이 되었을 때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 금지,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죠. 같은 달 23일 학교 문을 닫았고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상점과 공공기관을 폐쇄했습니다. 약 5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시행했고요. 이런 노력의 결과 인구 약 482만 명인 뉴질랜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04명, 누적 사망자는 22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 사망자 수가 적었죠. 숀 핸드 오클랜드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봉쇄 조치가 뉴질랜드 방역 성공의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5월 19일 코로나19 동선 추적 앱을 선보였습니다. 뉴질랜드 코비드 트레이서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면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개인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이용자가 회사, 식당, 사업체, 공공건물 및 기타 기관에 입장할 때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손으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자동 기록이 되는 거죠.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 감염자와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추적과 연락을 신속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고 원치 않을 경우 보건부에 이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보건부에 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입력된 이용자의 정보는 뉴질랜드 보건부에 의해 시드니에 위치한 아마존 웹 서비스에
31일 동안 저장되며 이후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하네요. 이용자는 국가 접촉자 추적 서비스에 세부 정보를 등록하면 접촉자 추적이 필요할 경우 더 빠르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싱가포르, 호주에서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21일 코로나19 경보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모두 4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4단계 봉쇄, 3단계 제한, 2단계 축소, 1단계 예방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 시스템은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함이죠. 2020년 3월 25일 4단계 폐쇄가 실시되어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실행되었고 한 달이 조금 넘은 4월 27일 국민들은 직장과 학교를 포함하여 가능한 홈스테이를 권고받는 3단계 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죠. 5월 13일 약 16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100명 이상의 모임이 제한되는 2단계에 들어갔고요. 6월 8일 드디어 제신다 아던 총리는 신규 확진자가 17일간 발생하지 않자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하고 예방 차원의 1단계로 내리면서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내 거의 모든 생활이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4월 초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88%의 뉴질랜드인들은 코로나 사태에서의 정부 결정을 신뢰한다고 말했으며 84%는 팬데믹 사태에서의 정부 대응에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아던 총리의 신속하고 단호한 공감의 리더십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된 거죠. 우리가 더 강하고 안전한 위치에 있다 해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에 쏟았던 투지와 집중은 이제 경제 재건을 위해 쏟을 것입니다. 아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뉴질랜드에서 촬영 중이던 영화 아바타 속편 등 영화 제작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난관에서 성공적인 방역이 경제 재건으로 이어진다는 소중한 교훈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